자, 2부 이제 지역 일꾼 하찬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나는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에 뭐를 드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갑질하셨습니까? 갑질. 예. 사실은 이제 그 민원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청취할 때가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또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결국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업 부서들, 뭐 예를 들면 무슨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또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현업 부서들이 과거의 관례대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정 나중에 이 대화가 되지 않고 어허. 그럴 때는 사실은 상당히 네? 뭐 논리적이지만 예 상당히 압박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 순간에 갑질이다. 네, 예, 그 갑질이죠. 뭐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갑질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시대고요. 네. 어떤 시기에 보면 관료들을 상대로, 예, 결국은 우리 입법부는 법안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를 사실은 또 이렇게 감시도 하고 또 법안도 올바로 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할 때 네. 사실은 금융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네. 그럴 때 공론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합의, 컨센서스를 이뤄내고 상당한 내가 압박을 굉장히 통해서 잘했다 뭐 이런 법을 말씀 통과했어요. 거기까지. 이제 본인이 뭐냐면 이제 그 얘기는 네. 본인 이제 회계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내가 숫자 장부로 나만큼 보는 사람은 없다. 네가 잘해라 뭐 이런 건데. 자, 어찌됐든 뭐 잘 알았습니다. 예. 자, 이 연수구 갑지역인데요. 예. 연수구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 내 연수구 갑지역구를 위해서 이 정도는 분명하게 한 거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연수갑의 국회의원 4년 전에 주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풀지 못해서 원통함이 쌓였던 부분이 뭔가 네. 그걸 살펴보니까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에 사실은 격차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송도를 의미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국제도시, 예, 국제도시를 많이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이 차이점, 그게 이제 신도심, 원도심 갈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원이에요. 네. 신원이라는 건 또 한자어에 보게 되면 억울함을 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원 갈등, 신도심과 원도심의 갈등,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수인선에 청학역을 지어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거를 초선의원인 제가 그냥 국회의원이 되면 네. 그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왜 이런 걸 못 해줄까 하고서 제1 공약으로 내고서 네. 지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정도로 어려웠다면 네. 아마 그런 공약을 내는 안 것은 냈겠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인선에 청학역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열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이끌어내고 네. 박남춘 시장의 공약도 이끌어냈었거든요. 오호.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제2 경인전철을 새로 개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적이고 획기적인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제2 경인전철이 곧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분명했던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박찬대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뭐 박남춘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맹성규가 거기 들어오고, 윤관석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겹줄, 사겹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수인선의 청학역을 짓는 사업은 약 5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500조 국가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1조 한 5천억짜리 제2 경인전철은 오히려 우리 경기도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오히려 풀기가 더 수월했다는 거죠. 야. 저 혼자로서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압박을 느끼면서 꼭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하늘도 덥고 기회도 닿아지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타까지 올렸어요. 네, 수선의 힘으로 좀 어려웠던 일인데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냈다. 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선임이 되면 훨씬 더 큰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요. 네. 예, 어허. 4년 동안 사실 시행착오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사실 학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학습시켜놓고 네. 아깝잖아요. 아니 솔직히 야, 아니 국가에서 야. 돈 들여가지고 아, 유학 야. 보냈는데 아, 그렇죠, 귀국했더니 야 그만 나와라. 그거 아깝잖아요. 이제 야. 비로소 이제 써먹힐 만해졌다. 그럼요. 그렇죠. 예, 아, 문재인 아니, 대통령 임기 아직 2년 남았고. 알았어요. 강남철 아직 알았어, 3년 알았다고, 남았고. 알았다고. 예, 예. 야, 아주 하이 코미디야. 네. 자, 야, 그럼 야, 좀 웃기나요? 웃겨. 얼굴 벌개졌어. 아니, 조금 웃겨. 예. 그러면 재선이 만약에 되시면 네, 예, 새롭게 이제 발의하고 싶은 뭐 그런 뭐 예.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법안이? 예, 예. 일단은 법안은 제가 상반기에는 금융위를 했고요. 네. 하반기에 때도 한번 갑질을 좀 했어요. 오, 뭐예요?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교육이겠죠.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인데요. 대한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상교육을 지금 도입하고 공교육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교육의 장점과 함께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교육 사학제가 학교 밖 있죠. 청소년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공교육에 들어오면 100% 무상교육인데 공교육 밖에 있게 되면 100%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공교육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하는 친구들한테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대한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을 사상 최초로 예, 우리 교육이 법안 소위에 상정했고요. 법안 소위를 통과시키고 네. 전체 회의까지 통과시켰는데 네. 여야 간에 네. 난장판 싸움 때문에 네. 아직 통과가 안 됐네. 본회의 통과를 못 시킨 상태입니다. 어. 5월 29일까지가 네. 우리 20대 국회의 마지막인데요. 네. 그때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21대가 된다면 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연결되고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네. 일들이 연수 지역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연수 지역구에요. 네. 우리 연수 지역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맞아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이지 학생이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맞아요.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심지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고요. 등록된 학원도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 대안학교의 수업료는 부가세까지 납부돼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건 것이죠. 말이 안 되네. 좀 그렇죠. 게다가 네. 후원금으로 막 운영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학부모들이 10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부터 교재비. 그러니까는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의 애들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시키고 네. 공교육 밖에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 돈 내고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청산유수예요. 예. 예전에는 연수 갑지역이 인천교육 1번지 그랬는데 요새 그 타이틀 좀 놓친 거 아닐까요? 교육 1번지요. 네. 글쎄요, 뭐 교육의 목적을 무엇에 둘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네. 인류대학교 가는 아이들, 이게 좋은 기준이야? 직장 갖는 아이들, 이쪽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올인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좀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뭐 35개국 중에 한 34위쯤 된다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배려를 가리키겠다는 의지는 63개국 중에 꼴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 1번지라고 할 때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인가. 부모들 마음에는 인지상정이지만 우리의 모든 아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대한민국이 오케이, 지속 거기까지, 가능하려면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예, 그런가 예. 저희 물음 중에 여성 유권자의 표는 다 내 거다에 내 거다. 오르셨어. 아니 두 개를 들었지. 양쪽 양쪽을 들었죠. 양쪽 다 예. 왜 좀 애매합니까? 예? 애매합니까? 아니 뭐 연령별로. 야, 아니 자기가 MC야 왜 자기가 잘라? 왜 자기가 세분화 시켜? 아니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건 좀 예.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양심적이네요. 예, 근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죠. 근데 모든 그러면 좀 약간. 자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자 여성 유권자의 대부분은 내 표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 저기 저 유권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 유권자들하고 대화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하고도 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주 뭐. 주 타겟층은 저기 우리
어머니 나이대입니다. 네, 네. 알찬 대로 6년 동안을 지역구가 다녀놔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꼽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진보 정당 민주당 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부딪혀지죠. 네. 많이 부딪혀지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야가 구별이 없는 공정과 협치가 필요한 국회는 21대에 반드시 요구된다.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엊그저께 지역 상가에서 사실 요새 문전박대라는 말 아세요? 네, 알죠. 예, 문전박대가 어떤 말이냐면 네. 박찬대가 문 밖에 서 있다예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상가 유세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야하. 명함 주고 손잡고 안고 떠먹여주고 침까지 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스꽝스러운 팻말을 앞뒤로 둘러하고 문을 탁 엽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박찬대입니다. 이렇게 쳐다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전박대. 그게 무슨 얘기냐? 문전박찬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지 맘대로야. 자, 이제 협치 우리가 화두입니다. 사실 정치계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박찬대는 타당, 뭐 미래통합당에서 다른 당들과 협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4년 동안?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최대 두 가지 법. 아까 외관법이라는 거요. 이 외관법은 한 16명인가 17명인가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내놨어요. 이거를 한 번에 조절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증권업계라든가 상장기업 협의에 막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통과시키긴 불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말 없고 과묵한 제가 법안소에서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때 정말 협치를 얻어냈고요. 네. 네.